TV에서 오프닝이 울려 퍼지면 아빠 시계를 훔쳐차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아이들. 때론 실제로 외계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기도 했는데요. 때론 마리아 호아키나의 얼굴을 보며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못된 애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 이번 영상에서는 전설이 된 음악 시리즈의 외전격으로 전설이 된 외화 오프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드라마라는 정의가 없었던 시절, 정규 방송 시간에 흔하게 편성되던 그 시기, 60,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그 드라마들 시작합니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피닉스 재단 소속 첩보원 맥가이버 이야기인데요. 기존 스파이물과는 달리 주인공이 총을 무서워하며 화학이나 물리학의 기본 지식을 이용한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92년까지 MBC에서 방영했습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칼은 스위스 빅토리녹스타의 다기능 칼인데요. 이 드라마로 인해 매출이 폭등하게 됐습니다. 출동 에어울프라는 이름으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1980, 90년대 방영된 3대 미드의 오프닝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최첨단 헬리콥터 에어울프와 파일럿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악당들을 응징하는 액션물이고요. 앞서 맥가이버와 에어울프를 포함 1980년대 3대장으로 불리는 작품인데요. 백만장자 월터 나이트가 얼굴에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경사 마이클 롱 경위를 구출한 후 성형수술을 통해 새 이름 마이클 나이트와 새 신원을 부여하면서 시작됩니다. Michael Knight, a young loner on a crusade to champion the cause of the innocent, the helpless, the powerless, in a world of criminals who operate above the law. 인공지능 컴퓨터가 장착된 키트의 파트너가 돼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스마트워치에 대고 키트 빨리 와줘 라는 대사와 AI가 인지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 빨간 라이트를 자동차에 꼭 탑재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던 자율주행 방탄 슈퍼카가 주인공이라 해도 무방한 드라마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원제는 카루셀로 회전목마를 의미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멕시코 드라마라는 걸 아시는 분은 당시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극중 천사 같은 히메나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담임 선생님과 비교했던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시릴로, 마리아 호아키나, 하이메, 카르멘 마리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SAT 만점, 고등학교를 단 9주 만에 마치고 10살의 전문의가 된 두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매회 PC 앞에서 일기를 쓰던 장면은 당시 PC 보급률이 크지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던 386PC를 이용해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에 접속해 모르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추억 돋는 작품이었습니다. (1983년) 릴리즈된 2부작과 다음의 3부작인 V The Final Battle이 말도 안 되는 인기를 끌면서 편성된 19부작 시리즈입니다. 인간의 외모를 한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의 주요 도시 상공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설정이었는데요. 극중 다이애나가 입을 크게 벌려 쥐를 한 입에 잡아먹는 장면은 당시 어린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줄리엣이 살색 타이즈를 입고 고문을 당할 때는 선정적인 장면에 부모님들이 채널을 돌려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NBC에서 1982년부터 87년까지 방영된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93년까지 MBC에서 매주 일요일에 전편 방영된 바 있습니다. 007 피어스 브로스넌과 그의 파트너였던 스테파니 짐벌리스트의 얼굴이 앳돼 보입니다. 아르헨티나계 미국 배우인 로렌조 라마스가 분한 리노 레인지와 할리 데이비슨의 간지가 폭발하는 작품인데요. 1980년대 초반생들에게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브랜드를 각인시켜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노와 파트너인 바비의 케미도 재밌었죠. (1987년부터) 3년간 미국 CBS 계열에서 방영된 TV 시리즈인데요. 뉴욕의 아래 지하 동굴 도시가 존재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사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Her name is Catherine. From the moment I saw her, she captured my 주인공인 야수 빈센트 역의 론 펄먼, 특히 여검사 캐서린 역의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린다 해밀턴이 연기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then. As I know now, she would change my life forever. ABC의 작품으로 총 3시즌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남북전쟁 직전인 개척시대에 말을 타고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오가는 우편 서비스인 포니 익스프레스를 다룬 작품입니다. 어벤져스의 타노스 역을 맡았던 조시 브롤린이 주인공 중 하나로 등장하고요. 미국 CBS에서 방영한 전쟁 드라마 머나먼 정글입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베트남에 파병돼 전쟁을 치르는 골드먼 중위의 이소대의 일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극한의 현실을 그리다 보니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지만 부모 세대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뜨거운 말리부 해변을 배경으로 몸 좋은 해상 구조대원들이 인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최장수물로 NBC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구조활동의 긴박감 넘치는 장면과 아름다운 해변, 쭉쭉빵빵 남녀들의 아름다운 신체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전격 제트작전에 마이클 라이트로 보냈던 데이빗 하셀로프가 리더인 미치 부채널을 연기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합작 특촬물로 전체 22화로 마무리된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AFK인을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9년에는 미주 통상에서 VHS 비디오로 출시된 바 있습니다. 91년 2, 3분기에 MBC에서도 더빙 방영됐고요. Volcania, center of the Bio-Dread Empire, stronghold and fortress of Lord Dread, feared ruler of this new order. But from the fires of the Metal Wars arose a new breed of warrior, born and trained to bring down Lord Dread and his Bio-Dread Empire. They were soldiers of the future, mankind's last hope. NBC가 1986년부터 90년까지 4시즌 동안 방영한 작품인데요. 돼지처럼 생긴 외계인 알프가 지구에 추락하면서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드라마입니다. 환상, SF, 호러, 미스터리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작품으로 1950년대 말에 방영된 오리지널 시리즈와 1980년대 제작된 리바이벌 시리즈, 그리고 2000년대 제작된 2차 리바이벌 시리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제작된 시리즈가 KBS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어메이징 스토리입니다. 1985년 NBC를 통해 방영됐던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의 TV 시리즈입니다. 환상 특급 시리즈의 광팬이었던 스필버그 감독의 제작을 시작으로 마틴 스코세이지,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유명 감독들이 연출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국내에서는 1989년에 CIC 비디오에서 VHS 시리즈로 발매했고 1992년부터 SBS를 통해 방영했다가 95년에 재방송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가 아닌 캐나다 드라마인데요. 이 시절 난무하던 미국산 드라마 홍수 속에서 KBS가 대단히 파격적인 편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미국 드라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주인공 제리 오코널이 미국에서 청춘 스타로 떠오른 후 미국인들에게 이 드라마를 보여주면 매우 놀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Who's on the
한적한 마을 캘벗 코브에 사는 아마추어 탐정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시카 플래처가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풀어가는 이야기인데요. 피아노 음악이 울려 퍼지면 TV 앞으로 자연스럽게 모였던 대표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983년) 미국 ABC에서 방영한 미국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일럿 필름이 주말의 영화를 통해 더빙 방영 후 시청자 반응이 좋자 외화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는데요. 오프닝에 펼쳐진 음악은 당시 주한미군 방송인 AFKN에서 여러 배경음악으로 쓰인 바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위해 AFKN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음악이 나오자마자 아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MBC에서 1984년부터 92년까지 방영된 시트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총 시즌 8까지 제작된 장수물입니다. 코스비를 비롯한 배우들의 춤으로 만들어진 오프닝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omeone by night, someone by day. 1985년부터 89년까지 미국 ABC에서 방영한 인기 드라마인데요. 블루문 탐정사무소의 사립탐정 매들린 헤이와 데이빗 에디슨이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로맨스물입니다. 코미디 드라마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칭송받는 드라마이기도 하죠. Sweet, watch them when dawn is sharing one space. We'll walk by night, babe. We'll fly by day. Moonlighting strangers who just met on the way. 미국 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로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시즌 10까지 제작된 장수물입니다. 쌍둥이 남매 브랜든과 브렌다가 부유촌인 베버리힐즈에 이사 오면서 그곳 학생들과 어울리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문화는 당시 한국 청소년들에게 미국 유학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문화와 이질적으로 맞지 않아 시즌 3를 끝으로 더 이상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What would you do if I sang out of tune? Would you stand up and walk out on me? Lend me your ears and I'll sing you a song. 베트남전이 한창이었던 60-70년대 미국, 성장기인 12살 케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60-70년대 주옥 같은 음악들이 작품에 녹여져 한화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미국 폭스사의 대작으로 FBI 요원 폭스 몰더와 데이나 스컬리가 엑스파일이라는 초자연적 현상, 괴물, 유령, 미해결 사건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국내 방영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마니아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982년까지는) NBC에서, 12년 후에는 ABC가 제작한 형사 드라마입니다. LAPD 경위인 콜럼보가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물인데요. 맥가이버와 달리 트릭 자체의 기발함보다는 트릭을 사수하려는 범인과 그것을 깨뜨리려는 콜럼보의 기싸움이 작품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성우 배한성님의 코맹맹이 목소리가 일품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 특공작전으로 잘 알려진 스트리트 호크입니다. 이상하게 극중 바이크의 이름인 검은 독수리로 드라마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985년 미국 ABC에서 방영됐으며 전격 제트작전, 에어울프와 더불어 슈퍼 메카물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는지 13편만으로 종영된 바 있습니다. 원제 A팀은 그린벨의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알파팀을 뜻하는데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편을 더빙 방영한 바 있습니다. 1971년 월남전 당시 그린벨의 소속의 한 작전팀이 은행강도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누명을 쓴 이들은 1972년 탈출해 이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에서 방영된 대표적인 작품들을 알아봤는데요. 불후의 명 오프닝들이 너무 많아 피눈물을 머금고 추리다 보니 아쉽게 빠져버린 1970년대 방영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건 바로 미국 ABC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1976년부터 2년간 TBC 동양방송에서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후 1988년, 89년 KBS에서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재방영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방영 제목에 차이가 있어 동양방송 제목인 600만 불의 사나이 혹은 600만 달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세대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초스피드로 움직일 때 슬로우 모션과 함께 나오는 효과음이 인상적이죠. 아직 살아있어. 한 팔과 양쪽 다리, 한쪽 눈을 잃었지만 죽지는 않았어.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없는데. 미국 ABC 방영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MBC에서 첫 방송됐는데요. KBS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이유는 이전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여자친구로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콜라보죠.
19세기 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아간 로라 잉걸스 와일더 여사가 말년에 딸의 도움을 받아 쓴 자전적 소설로 숱하게 드라마화돼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으로 미국 NBC에서 1974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스웨덴 드라마인데요.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도 TV 드라마가 제작된 인기 시리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77년 동양방송에서 첫 방영 후 1977년에 KBS가 인수하며 방영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애였다,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등 많은 소문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톡홀름의 한 심장 클리닉에서 사물을 보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Make believe may stun, diddle-dee the grown-ups here in town. Pippi's quite unique, diddle with her smile disarming. She is such an imp, tra-la-la-la, you'll love her too. 오프닝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사운드와 함께 고속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오프닝이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원 제목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스, 즉 칩스로 미국 MBC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시즌2만인데요. 경찰 드라마인데도 선열이 낭자하는 작품이 아닌 활기찬 내용의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A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외계에서 온 빅풋 괴물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세계관은 전혀 다른데요. 아직까지 콜라보레이션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에 나왔던 괴물은 로봇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총 28편 에피소드 중 8편만 방영된 바 있습니다. 엄청난 점프와 힘은 그 시절 어린이들의 바야바 놀이로 이어졌죠. 머나먼 정글 이전에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전쟁 드라마인데요. 2차 대전 중인 유럽을 배경으로 범죄자들을 모아 특공대를 조직해 독일군과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1974년에 동양방송, 81년 KBS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마블의 헐크를 바탕으로 1982년 CBS에서 제작된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TBC 동양방송에서 1979년 방송 후 KBS가 TBC를 인수하면서 이어 방영한 바 있습니다. 헐크 자체의 괴력보다는 도망다니는 배너의 이야기가 주인데요. CG가 전무하던 때라 헐크의 배역은 루 페리그노가 맡은 바 있습니다. All the world is waiting for you and the power you possess. In your satin tights, fighting for your rights and the old red, white and blue. 요즘 원더우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린다 카터 주연의 원더우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동양방송에서 방영됐습니다. 필름으로 촬영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케이블에서 최근까지도 재방영 중이기도 합니다. And the wonders you can do. Make a hawk and dove, stop a war with love. Make a lion tell it true.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요즘 이들은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로 잘 알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인트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화 원작이 바로 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5열을 가리키는 제5전선으로 수입돼 방영됐습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구성과 기발한 스토리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초대박을 친 작품입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역시 파이널 레코닝으로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전설이 된 외화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대작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정도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금까지 샘플벅이었습니다. 끝.